まだ誰も見たことのない究極の戦士、そいつの名前だ。최근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가 어쩌면 마지막 한 권만을 남겨둔 채 끝이 날 수 있다는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먼저 드래곤볼 슈퍼가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루머가 나오게 된 배경은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영웅의 궤적에서 토요타로 이력란에 드래곤볼 슈퍼가 전 24권으로 표기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드래곤볼 슈퍼는 그래노라 편 이후 5반의 새로운 변신이 탄생한 슈퍼 히어로 편이 만화책으로 23권까지 출간되었고, 이후 드래곤볼 슈퍼는 토리야마 아키라 쌤이 돌아가시게 되며 무기한 휴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그래노라 편 이후 잠시 휴식기에 돌입하며 다시 연재가 진행되었지만, 슈퍼 히어로 편이 끝이 난 이후 이번에는 무기한 휴재에 접어들게 된 건데요. 이처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2번의 휴식에 들어가자 슈퍼의 연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슈퍼 히어로 편에서 더 이상의 에피소드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드래곤볼 슈퍼의 상황은 그래노라 편 마지막에서 새로운 변신을 얻게 된 프리저가 무의식의 극이 50, 그리고 파괴신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베시터를 단숨에 쓰러뜨렸고, 이후 50과 베시터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목도했기 때문에 타도 프리저를 목표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당시에는 극장판 내용이었던 슈퍼 히어로 편이 브로리 때처럼 내용을 건너뛰고 블랙 프리저 편으로 바로 연재가 시작될 줄 알았지만, 슈퍼 히어로 편이 차례로 전개되었고, 결국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새로운 에피소드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드래곤볼 슈퍼는 천하제일 무술 대회에서 오공과 우부가 만나기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손녀 팡도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된 만큼 드래곤볼 에피소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7호주 최강자의 자리를 현재 프리저가 차지하게 된 만큼 오공과 베시터는 새로운 변신을 얻게 된 블랙 프리저와 최후의 전투를 펼칠 수 있지만, 드래곤볼 슈퍼가 정말 24권이 마지막이라면 단행본 한 권 분량으로 블랙 프리저 편이 끝나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8월 50의 날 기념해선 토요타로가 인터뷰에 등장해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틀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어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의 재연재를 간단히 언급한 건데요. 그렇게 드래곤볼 슈퍼는 아직 완전히 끝이 난 게 아니고 어쩌면 단행본 한 권의 분량이 루머일 뿐이라면 블랙 프리저 편의 서사가 차근차근 쌓이는 형태로서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토요타로의 말대로 드래곤볼 슈퍼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연 드래곤볼 슈퍼 최종화에서 50이 파괴신 비루스를 완벽히 뛰어넘을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드래곤볼 Z 전설의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해 당시 우주의 제왕이었던 프리저, 그리고 원기옥을 통해 순수한 마인부우를 쓰러뜨린 50이 자신의 최강의 변신 슈퍼 사이어인 3로 파괴신 비루스와 격돌했지만, 이내 50은 비루스의 가벼운 일격에 패배하게 되며 당시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50의 최강 변신은 베시트와 오지터, 그리고 5반을 흡수한 마인부우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을 정도로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전사였지만, 그런 50이 파괴신이라는 설정이 도입된 캐릭터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드래곤볼 Z에는 없던 설정이 추가되며 창조 이전 파괴를 간장하는, 그리고 수억 년을 살아온 존재 파괴신 비루스가 천사종족 우이스와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50과 비루스의 격차는 드래곤볼 Z 시절 프리저가 자신의 전투력을 공개했던 상대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파괴신들의 약점은 개왕신이 죽게 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설정이 공개되었지만,
그럼에도 파괴신들의 위상과 전투력은 드래곤볼 슈퍼 전왕과 천사 종족을 제외하면 최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슈퍼 사이어인을 넘어 이제는 신의 힘을 얻게 된 오공이었지만 결국 비루스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이후 비루스는 아직도 자신의 전력을 끌어내지 않았다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만끽한 오공이었기에 오공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라게 되었고, 이후 오공과 베지터는 가세의 힘을 뛰어넘는 블루, 그리고 천사의 기술인 무의식의 극기와 베지터는 파괴신의 극기를 배울 수 있게 되며 이제는 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전사로 성장했는데요. 한편 가세의 변신을 사용한 오공과 비루스가 격돌할 당시 비루스는 오공에게 타격을 입는 등 가세의 변신에도 공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블루의 변신을 터득한 베지터가 비루스를 상대로 선전할 줄 알았지만 비루스는 베지터를 가볍게 압도하며 블루의 힘도 비루스에게 닿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주 서바이벌 11호주의 최강자 지레는 파괴신을 능가하는 전사로 평가받았듯이 개인의 힘이 파괴신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은발의 극기를 통해 지렌과 대등한 결전을 펼친 당시의 오공이라면 마침내 비루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비루스는 여러 우주의 파괴신들 중 개인의 힘이 최상위권 강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극기조차 비루스와 결전을 펼치며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로편 이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로편에서 오공의 전투가 드디어 신에 근접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한편 모로편 이후 신의 기술에도 정밀도에 따라 그 경지가 달라질 수 있는 설정이 추가로 밝혀지게 되며 오공은 극기의 정밀도를 오르기 위한 수행을 갖게 되었고, 이어진 그레노라 편에서 가스에게 은발의 극기가 밀리는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이후 진정한 무의식의 극기를 깨달은 오공이 드디어 자신만의 극기를 찾게 되며 은발의 극기보다 파괴력이 높은 극기를 발동해 우주 제1의 전사로 탄생한 가스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비루스와 격돌할 당시보다 이제는 신들의 전투법을 익힌 오공이었지만, 이어진 스토리에서 비스트 오반과 은발의 극기가 결전을 벌이게 되며 각 변신 특징에 따른 대등한 전투를 선보였는데요. 한편 오공은 일정 브로리와의 전투를 통해 비루스의 강함을 평가한 적은 있지만, 비루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최대 전력을 보여준 적이 없고, 나아가 오공과 베지터에게 보여주지 않은 파괴신만의 기술, 마지막으로 베지터처럼 자의식의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극기를 발동할 수 있는 오공이라도 비루스와 격돌한다면 지금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오공과 베지터보다 강한 블랙 프리저 편이 진행된다면 오공은 지금보다 극기의 정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비루스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은발의 극기와 진정한 극기를 보완하며 서로가 지닌 특징을 한꺼번에 방출시킬 수 있는 오공만의 진정한 무의식의 극기, 즉 완성형 무의식의 극기를 드래곤볼 슈퍼 최종화에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드래곤볼 슈퍼의 시작은 오공과 비루스의 전투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드래곤볼 슈퍼의 마지막은 완성형 무의식의 극기 오공과 파괴신 비루스가 다시 한번 결전을 벌이며 끝이 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상시형 극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파괴신들은 상시로 극기를 발동할 수 없을 만큼 그 경지를 이루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오공이 상시형 극기마저 각성한다면 그때는 슈퍼 사이어인 변신과 정밀도를 끌어올린 극기를 조합시켜 완성형 무의식의 극기도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드래곤볼 슈퍼의 연재가 다시 한번 재개된다면 오공과 베지터 그리고 블랙 프리저와의 전투를 기대해볼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오공은 극기의 정밀도를 끌어올려 최후에는 파괴신 비루스를 뛰어넘어 신들마저 인정한 전설의 전사로 탄생하게 될지는 오공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